수는 없지만 아무리 많이 나와도 완충하는데 6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돈 600원에 6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핸들이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한 손으로 쉽게 주행이 가능한데 이 차량은 파워 핸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하실 때에는 이 핸들을 꺾을 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탈 것을 리뷰하는 야타입니다. 전기차를 살까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을 것 같아요. 이 르노 트위즈를 살까 해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차가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좋은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르노 트위즈는 전기차고요. 이쪽에 이렇게 들었을 때 엔진이 없겠죠. 모터로 가니까요. 워셔액을 넣을 수 있는 공간과 빼볼게요. 이게 웬 콘센트?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쓰는 콘센트잖아요. 자, 쭉 빼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나오니? 어디까지 나오니? 자, 근데 더 나오네? 거리상으로 보면 한 3m 정도 220V에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시동이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버튼이 이 뚜껑이 닫히면서 이렇게 눌려야 출발 준비가 됐구나라고 차량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닫지 않으면 차량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완전히 닫아 주셔야 되고, 요걸 또 이렇게 들고 할 때 이 부분이 파손이 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여실 때 너무 세게 팍 여시면 안 돼요. 중고차로 샀을 때부터 약간의 튜닝이 되어 있어서요. 이런 차에 무슨 튜닝을 해 하시겠지만 필수 튜닝들이 있습니다. 바퀴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데, 돌출형이긴 하지만 이런 바퀴가 아니라요. 지금 이 바퀴는 마티즈 소형차에 있는 그 사이즈의 바퀴를 장착한 상태고요. 실제로 바퀴 사이즈는 앞바퀴 사이즈가 표시하고 있는 손만큼,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 머드가드가 이렇게 덮어져 있어서요,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튀지 않게끔 해주고요. 차 안에서 뒤쪽을 볼 수가 없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브레이크 등, 그리고 깜빡이 등, 그리고 여기 이제 후진을 했을 때 들어오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 차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르노 트위즈, 이 차량은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온 모델입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당겨서 문을 위로 열 수 있습니다. 투도어 전부 문이 위로 열리는 형태고요. 아크릴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주행 중에 하단을 보면 막 노면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아크릴 형태로 여기가 되어 있지 않고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이 하얀 부분으로만 차량이 되어 있겠죠. 원래는 오픈된 차량이에요. 비가 오고 춥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옵션으로 좌측 우측 다 해서 30만 원 상당인데, 이 아크릴을 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 기본이죠. 비닐로 된 이렇게 지퍼가 달린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제가 샀을 때부터 이렇게 아크릴이 달려 있었어요. 창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여시는 구조입니다. 이 도어는 이 안쪽에 이 손잡이 부분을 들어 올리면 열리는 구조인데 불편하잖아요. 그 전 차주분께서 이 부분을 뚫어서 그 손잡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신 상태네요. 그래서 밖에서도 끈을 잡고 이렇게 열 수 있어요.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웬 곰인가 하실 텐데 2인승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뒤에 한번 곰돌이를 앉혀봤습니다. 이렇게 뒷자리에, 곰돌이 일로 와볼래? 곰돌이 내려. 뒤쪽에 보시면 이 뒤에 동승자가 앉을 수 있고 발을 오므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곰돌이처럼 양 발을 운전자 좌우로 내려놔야 하는 구조예요. 발을 이쪽에다 두게 되겠죠, 곰돌이처럼. 바닥에 있는 이 부분은 트위즈에 맞춰서 또 이렇게 나오나 봐요. 씌워놓은 상태고요. 이 차의 꼭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켜볼게요. 선풍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히터랑 에어컨이 되지 않아요. 무슨 차에 히터랑 에어컨이 안 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안 됩니다. 송풍구도 보이지 않죠.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두고 선풍기를 켜고 다닙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선풍기고요. 보통 앞에 달 수도 있는데 얼굴 바로 옆에다 달아서 트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고무는 뭐지 하실 텐데, 이런 사이로 빗물이 셀 수가 있어요. 이 아크릴을 달면 빗물이 안 셉니다. 아크릴만 달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무를 이렇게 떼면 턱 하고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이 사이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무를 요 윗부분이랑 이렇게 체결을 해줍니다. 딱 압착이 되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퍼가 달려있는 옵션은 빗물이 많이 샌다고 들었어요. 이 트위즈를 사실 분들은 필수품이라고 생각되는 튜닝이고요. 오디오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블루투스 스피커랑 기본적으로 옵션이 들어간다고 해요. 해외에서 나오는 제품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없는 형태로 들어오고요. 닫으실 때는 내립니다. 비가 안 올 때에는 굳이 고무를 걸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딱 잘 붙어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드라이브나 후진, 중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리는데, 이런 선풍기 같은 거 시거잭으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선을 넣으시고 닫아도 심하게 막 찝히거나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요, 깔끔하게 이런 위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선 마무리를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우측에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있어서요, 이렇게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고요. 이 왼쪽과 다르게 오른쪽은
이렇게 잠그실 수 있어요. 시건 장치가 있는 형태고요. 스마트 키가 아니라 이런 키를 넣으셔서 돌려주셔야 하고요.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돌려주시면 고라는 표시가 뜨게 되고요. 드라이브를 넣어볼게요. 플레이에 D라고 뜨죠.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사이드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차량의 사이드는 하단에 있어서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선 얘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눌러서 내려주시면 사이드가 풀립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돌리면 미등이 되겠고요. 한 번 더 돌리면 라이트가 되겠죠. 그 옆에 하나가 더 있는데 돌리면 이런 게임 소리가 나는데 나 전기차야 사운드 소리라고 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곳을 지나갈 때는 저걸 킨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열선 표시가 돼요. 다시 한번 내려놓으면 열선이 꺼지고요. 히터나 에어컨이 안 되기 때문에 유리창 안에 습이 찰 수 있잖아요. 이 앞유리에 열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로 내리면 와이퍼가 작동을 하는데요. 이 와이퍼의 단점이 일반 차량은 물을 한번 쓸어서 올리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물을 다시 가지고 올라가면서 쓸면서 이쪽 부분에서 물이 다시 이렇게 쭉 떨어져요. 제가 이 영상을 광고 아니거든요. 제가 이 트위지를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실제 차주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중고차로 사서 한 달 반 정도를 타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 자,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렛츠고! 한번 완전히 완충했을 때 80km를 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60km 정도 주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60km도 여름철에 운행을 했을 때 60km고요. 겨울철에는 연비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 속도는 84km 정도 속도가 나가고요. 제로 100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상당히 잘 나가요. 승차감이 또 궁금하실 텐데 승차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서스펜션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단단하다 보니까 노면을 싣고 간다, 엉덩이로 바닥을 쓸고 다닌다 라는 비유를 할 정도로 승차감은 좋지 않은 편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이 하드함으로써 코너링이 아주 좋습니다. 앞바퀴 뒷바퀴의 폭도 좁잖아요. 소형차다 보니까. 서스펜션도 단단해 차량이 넘어가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핸들을 심하게 꺾어도 코너를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속도가 많이 나도요, 코너링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편이에요. 자, 브레이크 잡지 않고요. 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서스펜션이 단단한 게 너무나 큰 단점일 거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서스펜션이 하드해서 차체를 딱 잡아주니까 이런 작은 차를 탈 때 막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을 35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350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 이 정도 상당의 기아 EV6라든지 아이오닉 5라든지 아니면 새로 나온 아이오닉 6도 나왔죠. 고급 전기차였다고 하면 다 갖춰졌겠죠. 에어컨, 히터, 승차감, 주행감, 커브링, 안정성 전부 다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성비를 따져야 하잖아요. 이 차량을 얼마에 샀죠? 1,500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되는데요. 국가 보조금을 받고 5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사이로 신차를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요, 가성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써야 되겠다, 내가 차량이 이미 있는데 재미있는 차량을, 특이한 차량을 사고 싶어 하실 때에는 이 차량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뒤에 지금 차량이 안 오니까 이쯤에서 한번 멈춰서 가속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먼 쪽은 언덕이 좀 있는 편이에요. 띠띠띠띠. 이 브레이크가 승용차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밀린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또 잘 섭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한 50km, 60km 주행하시잖아요. 뒤에 차량이 없습니다. 한번 서볼게요. 이렇게 주행을 일반적으로 하다가, 보셨죠? 쓰는 거 보셨나요? 주행을 하다가요, 제가 원하면 멈추고 싶으면 즉시 멈출 수 있어요. 브레이크 성능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묵직하고 밀리는 느낌이 든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단점들은 단점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안 돼서 불편하고 더운 점, 그리고 히터가 안 돼서 겨울철에 추울 수 있는 점,
자, 이런 거는 피할 수 없는 단점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트라이더를 타는 것 같은 재미있는 차량이고요. 외관상 특이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보여드렸던 돼지코로에서 충전이 가능하고요. 220V였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충전을 하긴 하되 관리사무소에다가 말을 해서 소정 비용을 내고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도 충전이 됩니다. 자, 되는데 다만 필요한 게 차에다가 충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에 젠더를 껴줍니다. 이 한쪽 면은 충전기를 끼고요. 반대쪽에 220V를 꽂아서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도 충전이 또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먼 거리를 다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20km, 40km, 50km 이내 내외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동네에 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대학생분들은 또 학교에 등원할 수 있는 한 번 완충하는데 3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완충하는데 비용은 중부와 과부와 경부와 이렇게 시간대별로 전기세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많이 나와도 완충하는데 6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돈 600원에 6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핸들이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한 손으로 쉽게 주행이 가능한데 이 차량은 파워 핸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하실 때에는 이 핸들을 꺾을 때 두 손을 사용하셔야 될 정도로 좀 뻑뻑합니다. 주행을 한번 시작하고 나면 한 손으로 편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불편하진 않지만 처음 스타트 할 때 핸들을 돌릴 때는 상당히 불편한 편입니다. 한 번 완충 시에 80km가 간다고 써 있긴 한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 갑니다. 제가 한 달 반을 넘게 타보면서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아, 이 차량은 50km에서 60km 정도 타겠구나. 이제 우리가 불안해서 끝까지는 또 못 타잖아요. 60km까지는 탈 수 있지만 한 50km 정도까지만 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배터리를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 이런 계열들은 겨울철에 조금 취약합니다. 키로수가 좀 빠져요. 그 점을 알고 사셔야 할 것 같고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50km 내외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먼 거리를 가게 돼서 충전을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는 600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충전을 좀 많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220V로 콘센트에 꽂고 충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물론 급속 충전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남 눈치는 안 보면서 충전할 수 있겠죠. 내가 젠더를 하나쯤은 갖고 다니셔서 외부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충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기차, 차라고 생각하시면 좀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를 오토바이다, 비도 막아주고 앞 유리가 있고 윈드가드가 있고 열선이 있고, 오토바이가 에어컨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쵸? 히터도 없는 거 당연하고 오디오 없는 거 당연합니다. 그쵸? 오토바이인데 자동차처럼 비가 와도 타고 눈이 와도 타고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고요. 차량이 유류비를 절감하고 싶다, 내가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감소하고 유류비를 아끼고 싶어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이제는 전기차 말고는,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차 말고는 일반 휘발유나 경유 이런 내연기관 차는 이 가성비를 한번 제가 느꼈다 보니까 절대 앞으로는 다시는 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600원에 6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연비, 가성비를 갖고 있어요. 물론 6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의 아이오닉이나 EV6, 아이오닉 6 이런 차들이잖아요. 고급 전기차를 산다면 맞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모두 해소돼요. 고속도로도 달릴 수 있고요. 한 번 완충하고 400km, 500km 달리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급속 충전되죠. 또 잠깐 뭐 10분만 충전하면 뭐 100km를 탑니다. 광고도 많이 하는데 느끼실 수 있어요. 에어컨, 히터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 차는 없잖아요. 그런 전기차는 또 되겠죠. 전기 차량은 에어컨이나 특히나 히터 트시면 내가 갈 수 있는 키로수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내연기관은 엔진의 연로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건데 이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아니잖아요. 엔진이 없다 보니까 열을 전기로 만들어내서 보내줘야 합니다.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전기차에서 키시면 연비가 엄청나게 축소된다는 점. 제가 출퇴근을 할 때 83km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 악셀 상태로 해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뭐 60km는 탈 수 있는 전기차가 맞고요. 힘이 없어서 언덕을 막 급한 경사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경사로 진짜 급해요. 제가 풀악셀로 밟아 볼게요. 진짜 높아요. 네,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물론 출력은 좀 잘 안 나와요. 얘가 슈퍼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출력은 잘 안 나오는데 모든 대부분의 뭐 경사로 못 올라가는 경사로 없습니다. 잘 올라가요. 자, 보세요. 기름값 보세요. 진짜 미쳤죠? 요 근래 들어서 떨어진 게 저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내연기관 차만 원래부터 탔었다고 하면 탈 거예요. 이제 올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 차량은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승차감도 떨어지고요.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비싼 전기차를 사시는 게 맞아요. 아, 나는 너무 비싸. 6천만 원이라고? 아우, 말도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가성비 있는 이 트위지 고려해보셔도 괜찮아요. 250만 원짜리 전기차 치고는 정말로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의 불편한 점들을 모두 커버해 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요, 영상이 매끄럽지 않거나 조금 보시기 불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보시는데 불편함 없고 탈 것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꾸준히 변함없이 열심히 담아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는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르노 트위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